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영봉여고 2학년 2학기 기말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B 확률 교집합의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조건부 확률을 구해달라. 자,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자, B 확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B를 이제 새로운 전체 집합으로 해서 그때 A가 일어나려면 교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잘 살펴보니까 전부 다 계산해야 될 값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분의 2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는 거니까 기본 정의 그러면 수직 처리 어떻게 가는지 방법만 기억하고 있으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답게 나온 거죠. 자, 확실하게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연속이냐 이산이냐 이런 얘기죠. 자, 이산 이건 이제 셀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카운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세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 연속은 말 그대로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날짜 날의 수 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산이 되겠죠. 각도에는 몇 도부터 몇 도 사이 그 부분이 이제 실수 부분에서 끊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연속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리, 길이 역시 연속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금액, 이거는 하나 몇 원 얼마게 카운팅이 가능한 거죠. 자, 이산 변수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접수, 이게 이제 불평 애프터 서비스인가요? 자, 접수, 전화번호 통수 뭐 이런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몇 통, 두 통, 세 통, 접수가 몇 건이 이루어졌냐, 건수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군요. 몇 건이 이루어졌냐 이런 거니까 이건 이제 카운팅이 가능한 이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틀 개념에서 이산 변수냐 연속 변수냐는 것은 그 변수 자체를 카운팅이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사실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풀이 무난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3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라는 것이 전부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구해달라. 와우. 이항분포. 그럼 이곳에 n, p 확률 이렇게 써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평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값은 np가 된다. 이런 얘기죠. 기대값 구하라는 건가요? 와우. 분산 구하는 것은 npq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너무 평이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가 10이고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됐습니까? 자, 평균은 그러면 가볍게 5 이렇게 처리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이 나왔습니다. 자, 완전히 만세 외치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항분포는 이렇게 이제 다 이항분포라고 해서 알려져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는 우리가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다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됐죠? 자, 이런 개념들을 좀 더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문제에 좀 보탬이 되는 거니까 잠깐 좀 설명, 해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3번은 아주 간단한 또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4번 함께 살펴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1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달라. 확률 분포표, 확률 변수가 0, 1, 2 이렇게 세 개 주어져 있고요. 그때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의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a하고 3분의 2a하고 자, 4분의 1은 가서 빼주면 되겠죠. 자, 이런 결과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3분의 5a가 4분의 3이 되어라. a 값은 20분의 9. 오호호호. 숫자를 가지고 아주 좀 재미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변수가 1보다 작을 확률이면 0일 때 하고 1일 때니까 4분의 1 하고 a하고 20분의 9를 더하기 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분의 5, 9 그러면 14인가요? 14는 약분이 되겠죠? 14는 약분되니까 10분의 7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4번도 그리 어렵지 않은 이론인 것 같습니다. 확률
분포표 만들어졌을 때 뭐 간단히 가장 기본적인 확률의 총합이 1이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5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평균이 10, 모 분산이 16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하였을 때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자, 모집단하고 표본 평균하고의 관계들, 뭐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관계를 좀 물어봤습니다. 자, 익스펙테이션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모 평균이 된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된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이런 관계를 좀 알고 있느냐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곧바로 이게 지금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A 값이 지금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대로 10 이렇게 처리되는 그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되겠고, 그 다음 B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은 4분의 됐죠? 크기가 4인 표본을 끄집어냈고 모 분산이 16, 16해서 계산해서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아. 공식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억하고 있느냐, 뭐 그 관계를 공식이라는 표현 좀 안 좋습니다. 자,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 질문 던지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학습돼 있어야 됩니다. 6번 시작합니다. 세 학교 ABC 영어 과목 성적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고 세 그림은 X, A, B, C 세 집합이 확률 일도함수 그래프다. 뭐 이렇게 기호를 써서 나타냈습니다. 곡선 C 그래프는 곡선 A를 평행 이동한 것이고, A와 B는 서로 대칭축이 같고, 뭐 그림 설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은 각각 M1, A, B, C 표준 편차는 시그마 A, B, C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 어떤 질문입니까? 자, 평균을 질문 던졌습니다. C하고 A하고의 평균. 자, 당연히 이제 정 가운데 부분이 이제 이 평균이 되어가는 거니까 C의 평균이 더 큽니다.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니은은 B하고 B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평균은 MA하고 MB가 같은 거죠. 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요. 표준 편차를 물어봤습니다. A하고 B하고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누가 더 클까요? 표준 편차가라는 것은 뭐죠? 이제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뭐 이런 걸 산포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에서부터 평균과의 차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편차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그냥 계산하게 되면 이제 그냥 합하면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이걸 제곱하지 않습니까?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열심히 구한 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고, 단위 때문에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해가는 거니까, 자, 평균과의 차가 크면은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죠. 됐습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는 그럼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자료가 많다 이런 얘기 되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는 그래프가 좀 이렇게 포지먹게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자료가 많아지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작다는 이야기는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값이 작을 거니까, 개수가 적으니까 평균 주변에 많이 모여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평균 주변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이 A가 되니까 A의 표준 편차가 더 작고 B의 표준 편차가 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B하고 C하고 이것도 역시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시그마에서는 A하고 시그마 C 이 부분이 같은 거죠.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억과 디귿이 맞아떨어지는 자, 뭐 그래프 정기분포 그래프의 해석을 좀 해달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6번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자, 6번 마칩니다. 7번 살펴봅니다. 자유투 성공률이 각각 70%, 80%인 갑과 을이 차례로 자유투를 한 번씩 합니다. 적어도 한 명이 자유투에 성공한다. 성공, 실패, 성공 조사해야 될 항목이 많습니다. 갑을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하는 거. 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에서 우리는 반대되는 형태를 빼서 계산을 했겠죠. 전체 확률은 1이 되겠고요. 반대되는 것은 둘 다 실패할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70% 0.7 반대니까 0.3 10분의 3이 더 나은가요? 자, 그 다음에 반대 10분의 2 이렇게 해서 모두 실패하는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 빼기 100분의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100분의 94가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확률 그러면 가볍게 0.94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냥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좀 봐도 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죠. 적어도 한 명이 자유투에 성공한다. 이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게 될 때는 이렇게 전체에서 빼서 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하죠. 자,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하겠다. 됐습니까? 자, 큰 틀 많이 어렵지 않은 거니까 확실하게 잘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700입니다.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100개를 꺼냈는데 695 이상 705 이하인 물건이 이만큼 될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라면요 700g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근데요 695보다 많고 705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달라. 개념 설정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그마분의 x-m 이런 형태니까 표준 편차가 12였고 그 다음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값이 695, 한 번은 705 들어가겠고 빼기 700 두 번 계산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뭐 5 차이 나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준 정기분포로 고쳐갔을 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 확률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표를 잘 이용해야 되겠죠. 자, 0.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쪽이 0.2. 자, 그렇다면 양쪽 합했으니까 이 확률 P가 이제 0.4 되는 이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나 꺼낼 때 695와 705 사이에 있을 확률이 0.4쯤 됩니다. 자, 이런 물건을 몇 개를 꺼낸다. 600개를 한번 또 시도해보겠다 이런 얘기니까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겁니다. 600개 확률이 10분의 4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있는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항분포로 가는 이 과정에 대한 해석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얘가 6, 4, 240개 정도가 정상적이고요 240인데 여기다가 또 10분의 6을 이렇게 또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6, 4, 24 6제곱 2제곱 6 12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이것도 정규분포를 따라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600개 중에서는 정상적으로 한 240개 정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258 258 258 260 264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평균에서부터. 자, 이거 혹시 뭐 제가 240을 잘못 계산했나요? 64, 24 맞는데. 자, 또 다시 표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12분의 258도 한번 계산해야 되고 264도 계산해야 되고 240을 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264 해주면은 요것은 24. 그러니까 그러면은 으쌰 이렇게 고쳐갔을 때 큰 값이 2가 되는 거죠. 24니까. 자, 요거는 이제 18이죠. 12분의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6, 22, 6, 3, 1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1.5가 되겠습니다. 요 확률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여기 사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표에서 0.48에서 0.43을 빼면 되나요? 됐습니까? 0.48에서 0.43을 빼기.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0.05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확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겠군요. 정규 큰 흐름틀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정규 분포를 해야 되겠고 그걸 이항 분포를 또 연결시켜서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정규 분포에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인데, 자,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모집단에서 600개를 꺼냈으면 뭐 표본 문제냐 뭐 그런 형태로도 착각하기 쉬운 문제니까 복습 한번 잘해야 될 쉬운 문제들 쭉 나오다가 이제 첫 번째로 좀 그럴싸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잘 봅니다. 700g 표준편차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 뭐 가장 무난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600개를 생산했는데 이렇게 된 물건이 다라는 얘기는 자, 그런 물건이 자, 확률을 좀 쫙 구해본 거죠.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확률이 딱 됐다. 즉 물건 하나가 이러한 그램 사이에 있을 그 확률이 0.4다 이런 얘기죠. 그런 물건을 600개를 생산했다. 그러니까 조사하고 뭐 600번을 조사했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항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결론 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또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시행 개수가 좀 충분히 크니까 정규분포를 따라서 이런 결과. 그런데 그때 개수가 이렇게 258, 264 사이에 있을 확률. 됐습니까?
큰 흐름들 다시 한번 살펴봤지만 역시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규분포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이항분포로 연결해서 다시 정규분포를 살펴가는 좀 까탈스러운 문제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복습 좀 여러 번 좀 많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얻은 표본평균을 x바라고 했는데 그거 x바에 대해서 모평균을 이렇게 추정하였다. 알겠습니다. 자, 모평균을 추정한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추정을 한다라는 이 부분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x바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서 x바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값과 좌측에 있는 값과 우측에 있는 값 정 가운데 값은 뭐겠습니까? 두 개를 더하기 해서 2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x바가 나오죠. 그러니까 160과 170 더하기 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165 이 부분이 x바였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70이라는 얘기는 그렇다면 이쪽에 이제 더하기 한 값이 이게 이제 165니까 더하기 한 값이 5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을 또 포함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계산 좀 해볼까요? 자, Z는 알려져 있지 않네요. Z 모릅니다. 됐습니까? 자, 몇 개를 꺼냈습니까? 25개. 그럼 5분의가 되겠네요. 표준 편차 10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 계산 결과가 5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Z 값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2 가서 나눈 거니까 2.5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2.5보면 0.494가 되겠습니다. 0.494. 그렇다고 뭐 49.4%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표에서 지금 마이너스 2.5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2배를 해야 되겠죠. 곱하기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8이 되겠고 2, 9, 18이 되겠고 하나가 또 올라갔나요?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됐습니까? 9, 0.9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걸 이제 퍼센트로 또 나타내야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98.8%. 자, 이러한 신뢰도였다. 이렇게 좀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우선 가장 기본 신뢰 구간 길이를 구해가는 이 식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있다면 또 그냥 무난한 문제 개통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돼 있다면 좀 나름 까탈스러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60과 170으로 돼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65가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그곳에 표준화할 때 뒤쪽에 있는 이 계산 값이 5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Z 알아보고 이 Z를 보고 이제 우리는 신뢰도를 좀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살짝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집중력을 높여가지고 학습을 또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0번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신생아 9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체중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3kg, 표준 편차는 0.4kg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라고 나왔습니다. 모평균 95%로 추정할 때 신뢰구간 길이가 0.2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병원 크기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이 값이 x파 플러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고요. 이쪽 x파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문제에서 좀 차를 구하라고 한 거죠. 신뢰구간 길이. 그렇다는 얘기는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빼는 거니까 자, 신뢰구간 길이 이 부분은 자, 이제 2배의 z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된다라고 좀 알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0.2 이하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대입을 해가면 되죠. 2배 됐습니다. z 신뢰도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95%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제공이 되는데 1.96인데 2라고 좀 계산 쉽게 하라고 좀 도와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루트 n 좀 모르겠고요. 표준 편차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0.4kg이다. 됐습니까? 자, 근데 실내 구간 길이가 0.2 이하, 0.2보다 좀 작아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럼 뭐 루트 n 이쪽에 딱 곱하기 하면서 약분하니까 또 2가 되죠. 2 아주 재미있게 딱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8이 되는데 n을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n 값은 6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n의 최소값은 6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실내 구간 길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본식 알고 있다면 오른쪽 값에서 빼서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요 값에 이제 2배가 된다. 사실은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어도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문제 접근이 가능한 거니까
자, 학습을 실내 구간 길이 정도는 좀 미리 해두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초콜릿 한 개의 열량은 5 표준 편차가 10kca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N개의 초콜릿을 추출하여 열량을 측정했더니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고, 평균인가 보군요. 열량 M에 대한 신뢰도를 구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N은 얼마냐? 근데 뭐 이렇게 뭐 290 가르쳐준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뭐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계산 값이 얼마라고 보면 되죠? 0.98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X 바에다가 더하기 해서 이렇게 M 이렇게 하는데 이 전체가 지금 290.98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부분이 290이다 이렇게 제공이 된 거니까 자, 이 부분 여기 처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몇 퍼센트로 추정했나요? 95% 추정. 아하, 이렇게 된 게 이제 1.96을 계산하라. 1.96 계산하라. 됐습니까? 몇 개 추출했냐? 뭐 그건 지금 우리가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원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 있냐? 표준 편차가 10kcal다 10 됐습니다. 이게 이제 0.9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n을 우변에다 딱 곱하기 해서 98n이라고 루트 n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여기는 그럼 196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자, 98, 196 약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루트 n은 20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그럼 n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제곱해서 400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우리가 실내 구간 구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식 형태, 이쪽도 좌측도 있었는데 저 오른쪽 이렇게 된 부분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이제 290 주어진 상태에서 뭐 이 부분이 주어진 숫자를 좀 이렇게 쫙 이용해 보게 되면 0.98이다. 이런 결론을 좀 쉽게 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 다시 한번 체킹해 드렸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봉여고 확통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어느 축구 경기에서 두 팀 AB가 승부를 가리지 못하여 각 팀당 5명의 선수가 A팀부터 시작하여 한 명씩 교대로 승부차기를 하려고 합니다. 각 선수가 승부차기하는 시간은 독립시행이고 승부차기 성공 확률은 모두 4분의 3입니다. 이 승부차기에서 B팀이 3대4로 이길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뭐 계산식이 뭐 이렇게 나왔을 때 PQR을 구해달라. 자, 이거 그런데 이제 스포츠 경기 룰을 조금은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자, A팀, B팀 해서 지금 B팀이 좀 이겨야 되는데 자, 3대4로 이겨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한 경기 제외하고 앞쪽에서 이게 지금 3번 성공하고 1번 실패하고 자, 이 부분은 여기가 이제 4번 다 성공하고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경우 이때 이제 마지막 키커가 실패를 해버리면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경기 룰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게 이미 결과 여기서 더 이상 시행을 하지 않아도 결과가 이미 3대4가 된 거죠. 자, 이런 모양을 좀 이해해야 되겠군요. 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자, 이건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기까지를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2번 성공하고 2번 실패하고 성공 이렇게 해서 3이 됐는데 B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또 이것까지 1번 실패하고 3번 성공하고 현재 그럼 3대3이 되죠. 3대3 된 상태에서 마지막 게임은 또 성공시켜가지고 4대3. 자, 이렇게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좌측 거를 좀 계산한다면 자, 4번 시행 중에서 3번 성공해야 됩니다. 4분의 3 3번 4분의 1 실패 그리고 마지막 시행 또 해서 실패 이렇게 한 상황이고 곱하기 이게 지금 A 상황이고 B 상황은요 4번에서 4번 다 그럼 4분의 3의 4제곱 성공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첫 번째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 경우는 자 이런 경우는 결국은 뭐죠? 5번 중에서 3번 성공하고 2번 실패하고 뭐 이런 건가요? 자 그렇게 뭐 계산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결국은 뭐 이거 지금 마지막을 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니까 뭐 이건 뭐 5번 다 찬 거죠. 그러니까 5번 중에서 3번 성공 4분의 3에 3번 성공 4분의 1 2번 실패 이렇게 이제 A가 한 상황에서 B는요 4번 중에서 3번을
성공해야 됩니다. 4분의 3의 세제곱 4분의 1 이렇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게임에서 또 성공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런 큰 틀 두 가지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효율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좀 묶어가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3이 7번이죠. 4분의 3이 7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제곱이 되겠고, 4,3이니까 4 곱하기 하면 이제 위쪽 계산이 끝났고, 더하기. 밑에 거는 4분의 3 세제곱 또 이렇게 한 번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또 4분의 3에 여기도 7제곱이 되는 거죠. 4분의 1은 세제곱이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5,3 있으면 이게 이제 곱하기 10도 있고, 여기가 또 4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4 하나 약분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4분의 3의 7제곱 4분의 1의 제곱이 공통이고 이곳이 4가 남고 이곳이 10 이렇게 남는, 자, 이런 산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조금 요금 4의 그 몇 제곱이죠? 4의 9제곱이 됩니까? 3의 7제곱 되겠고, 여기는 계산하면은 10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2의 18제곱인데 하나가 또 약분됩니다. 18에 그럼 17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약분해서 5가 되겠고, 3에 7제곱 이렇게 됩니까? 자,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산수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 10 맞았죠? 14에 이거 7입니다. 여기까지 다 해놓고 나서 틀리면 큰일 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형식이 됐나요? 지수 형태를 더하게 되겠군요. 7 더하기 7 더하기 17이다. 이렇게 되는 건 14 더하기 17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31 되겠다. 뭐 이런 형태. 31이 있어 보입니까? 자, 31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우, 계산까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자, 큰 흐름 틀에서는 지금 4대 3이 되는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4번 키커까지 했는데 현재 스코어 이미 3대 4로 되는데 A팀이 먼저 찬다고 했으니까 A팀이 마지막 키커가 실패하게 되면, 자, 여기서는 우리 굳이 B팀이 3대 4로 게임이 끝나는데 더 이상 찰 필요가 없죠. 정확하게 게임 룰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요. 그 다음은 A는 마지막 키커까지 결국은 5번 다 차서 뭐 결과 끝났고, B팀은 이제 바로 직전까지 찼을 때 3골, 여기도 이제 3골 됐습니까? 3대 3인 상태에서 마지막 키커가 차서 성공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리 XX 나누는데 결국은 뭐 뒤에까지 차서 이제 3골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자, 그 각각의 확률들로 계산, 이제 독립 시행 형태로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5번 중에서 3번 성공, 4번 중에서 3번 성공, 그 다음에 실패. 얘는 뭐 4번 중에서 4번 성공, 4번 중에서 3번 성공, 1번 실패 후 마지막 키커가 성공. 됐습니까? 자, 이제 동시에 연달아서 발생하는 거니 이러니까 곱하기로 됐죠. 이 두 가지 따로따로 이제 계산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큰 흐름들 다시 한번 살펴봤지만, 맨 처음에 자, B팀이 3대 4로 이기는 그런 상황 자체가 어떤 경우인지를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야만 풀이 가능한 거니까, 그 상황성에 대한 설명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콘서트 장에는 10개의 출입문이 있는데 각 문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하나씩 적혀져 있습니다. 이 콘서트장을 출입하면서 출입문을 10번 이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짝수가 적힌 문을 홀수번 이용했을 확률을 구해달라. 10번 하는데, 자, 홀수번요? 그럼 10번 중에서 한 번 이용? 자, 그러면 홀짝이잖아요. 그럼 2분의 1에 1제곱, 9제곱, 10제곱 한 번에 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 컨비네이션 3번 이용. 그럼 2분의 1에 세제곱, 7제곱 또 동시에 쓰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계속 쓸까요? 뭐 10 컨비네이션 5, 2분의 1에 10제곱, 10 컨비네이션 7, 2분의 1에 10제곱, 10 컨비네이션 9, 2분의 1에 10제곱, 뭐 이런 형태를 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줄였을까? 2분의 1에 10제곱, 그렇다면 괄호 열고 10 컨비네이션 1, 10 컨비네이션 3, 10 컨비네이션 5, 10 컨비네이션 7, 10 컨비네이션 9 이렇게 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컨비네이션 이 계산은 좀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2항 정리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좀 기억하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 플러스 x에 10제곱을 전개를 하게 되면 10 컨비네이션 0, 10 컨비네이션 1, x 해서 뭐 좀 하나 더 쓸까요?
2의 x 제곱해서 쭉 가가지고 10 컨비네이션 10 x 10제곱까지 써지는데 이곳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2의 10제곱이 되니까 10 컨비네이션 0, 10 컨비네이션 1, 10 컨비네이션 2 해서부터 10 컨비네이션 10이 써지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되겠고 10 컨비네이션 0 빼기 10 컨비네이션 1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2 빼기 10 컨비네이션 3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에 10 컨비네이션 10 써지겠죠. 자, 이랬을 때 이 결과를 뭐 하면 빼면 2의 10제곱이 되고 2배의 10 컨비네이션 1, 10 컨비네이션 3 해서부터 이제 10 컨비네이션 9 홀수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홀수들 이 계산 결과가 10 컨비네이션 아이골레 이샤 컨비네이션 1, 10 컨비네이션 3 해서 10 컨비네이션 9 이 홀수 부분이 가서 이렇게 한번 또 나누게 해주니까 2의 9제곱이다. 이 학습이 이제 기억나는지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 계산이 다 나와 있으면 요게 이제 2분의 1에 또 10제곱을 곱하기가 돼 있으니까 뭐 확률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서 이제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미있는 건가요? 자, 문제 자체는 뭐 홀짝에 해당하는 거죠. 짝수가 적힌 문을. 근데 뭐 홀수가 뭐 5개 있고 짝수가 5개 있으니까 짝수가 적힌 문을 선택할 확률 자체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홀수가 된 것도 2분의 1이겠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홀수번 이용했다. 이렇게 되니까 한 번 이용이냐, 3번 이용이냐, 5번 이용이냐, 7번이냐, 9번이냐 이걸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틀 모양에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이항정리 이론 떠올려야 되죠. 이렇게 해서 중간 유도 과정 이렇게 좀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철저하게 잘 해가지고 문제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잊혀질 만할 때 나왔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4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수행평가 점수 X는 최저점 20에서부터 최고점 80점까지이고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건 관심 없고 정규분포는 좀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수를 이렇게 변수 변화를 좀 해주는군요. 원래 받은 점수에다가 3배에서 또 2 나누고 2분의 3배 해주고 빼기 20을 처리해서 점수를 좀 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표준 정규표를 이용하고 소수점 세차례에서 반올리면 답. 알겠습니다. 조정된 점수의 평균은 55점이다. y가 2분의 3x 빼기 20. 다 모두 다 똑같은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변수 변환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expectation y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expectation 2분의 3x 빼기 20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자, 2분의 3x 빼기 2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값이 이미 우리는 자 50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곱하기 50을 2로 나누니까 25가 되나요? 빼기 20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75죠? 75에서 20 뺐으니까 그럼 55 이렇게 돼서 55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조금 올라가는 거군요. 됐습니까? 조정된 점수로 2%에 해당하는 점수는 72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2%요. 그럼 좀 알아봐야죠. 근데 맨 처음 정규분포 모양에서 뭐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 모양 평균이 50이었죠. 50 이렇게 돼서 이제 2%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가 2%, 0.02에 해당하는 그 확률에 해당하는 이 x값을 우리는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표준화 해야 되는데 표준화가 6분의 x-50 이렇게 돼서 이제 z값을 구해가야 되는데 자, 이제 표를 좀 이용해야 되죠. 자, 0.48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z값이 2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x값은 50 더하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12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62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62점. 근데 변수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2분의 3x 빼기 20. 자, 62점 여기 갖다 열심히 대입하겠습니다. 3. 약분하게 되면 31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91에서 20을 뺐으니까 71이 되는 거죠. 71입니다. 와우, 72. 야, 비슷한 점수 갖다 써놓고. 그렇군요. 자, 조정된 점수가 옳은 학생은 전체의 93%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조정된 점수는 2분의 3x하고 빼기 20인데 이 점수가 원래 점수인 x가 이제 같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x는 이꼴 이항시키니까 20해서 x가 이제 40점. 알겠습니다. 40점 이상인 학생들은 점수가 오르고 40점 미만이면 점수가 뭐 낮아지나요? 어쨌든 40점인 학생이 이제 좀 똑같은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정규분포에 가서 열심히 또 알아봐야 되죠. 원래 평균이 50이었었나요? 평균이 50이었었죠. 50이었었는데 40 이상인 이 학생들의 확률을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6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 수치가 정확치가 않은데 이거 어떡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제 일어나면 3분의 5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여기 그러면 1.67이 가까운 거죠? 1.67 됐습니까? 자, 0.45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 0.5를 더하게 해주니까 0.95 95%에 근접합니다. 더 작아도 이제 94% 이상 되니까 이거 좀 약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 확률 이 부분이니까 요거 자, 약간씩 뭐 숫자 다른 걸 좀 써놓고 나서 야, 이 계산 좀 정확하게 잘 해야만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좀 은근히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략 짐작해서 풀면 좀 틀리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변수 변환한다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닌데 낯설죠. 낯설어서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뭐 그냥 이렇게 변수 변환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가볍게 평균 이렇게 구해가는 거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2% 이런 부분들도 맨 처음에 2%에 해당하는 점수 구해서 그 새로운 점수를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조사해서 대입해서 최종 이제 변환된 점수 이렇게 조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일을 좀 두 번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있지만 우리가 못할 정도 아닙니다. 자, 집중해서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15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가진 주사위는 6개의 면에 22555 하나씩 적혀져 있고 을이 가진 주사위에는 6개의 면에 333666이 적혀져 있고 병이 가진 주사위에는 6개의 면에 44477이 적혀져 있습니다. 병이 가진 주사위가 좀 무리가 있는데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갑이 가진 주사위에는 2하고 5가 적혀져 있고 개수로 봐서는 몇 개입니까? 2개니까 3분의 1, 3분의 2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을이 가진 주사위에는 자 3하고 6이 써져 있고 개수가 3개니까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 되겠고요. 그 다음 병이 가진 주사위는 자 4하고 7이 써져 있고 1, 2, 3, 4 2, 3, 4, 5, 6, 7 이렇게 써져 있는 거군요. 자, 써져 있고 3분의 2, 3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써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가장 높은 나온 숫자가 일단 결승에 진출하고 오호, 알겠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이겼고 나머지 두 사람이 졌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자신이 주사위를 다시 한번 던져서 높은 숫자 나온 사람이 다시 결승에 진출한다. 뭐 정상적인 룰이 되는군요. 결승에서 또 두 사람이 자신의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높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우승한다. 뭐 정상적인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갑이 우승했을 때 전제 조건이 깔렸습니다. 을이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을하고 경기를 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전제 조건이 깔린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와우,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장난이 아니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로가 있는지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게임에서 일단 갑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게임을 3번 하는 거죠. 자, 갑이 이겼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게임에서는 을하고 병이 이기는데 을이 할 수도 있고 와, 그럼 또 이게 또 병이 이길 수도 있나요? 그럼 병이 이기면 이게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됐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갑이 이겨야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갑이 승리했을 때 을이 결승에 진출하는 것은 요건 을이 결승 진출했는데 밑에 건 결승 진출 안 했고요. 됐습니다. 자, 그럼 좀 미리미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을이 첫 번째 이겼다. 근데 이제 갑이 최종 승리해야 되니까 두 번째 게임에서 무조건 갑이 이겨야 되겠고요. 결승에서도 갑이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을이랑 결승전을 치렀으니까 결승전에서 을이랑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병이 맨 처음 이겼다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갑이 이기고 갑이 우승을 해야 되겠죠. 갑이 연달아 이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을하고 경기한 게 아니니까 자, 크게 4개의 경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게 또
갑과 을이 또 결승에 진출할 확률들이 구해가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와,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저 계산들을 좀 침착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맨 첫 번째 게임에서 갑이 승리했다. 갑이 승리했다는 얘기는 갑이 좀 큰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갑은 5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을하고 병은 작은 숫자들이 나와야 되죠. 5보다 작은 숫자. 그러니까 2분의 1, 병 또 3분의 2 처리해서 첫 번째 게임 확률이 됐고요. 이어서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에서는 을하고 병하고 게임을 하는데, 자, 을은 6이 나오고 병이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1에 3분의 2 이렇게 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갑과 을이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결승에서 만났을 때 또 이기려면 3분의 2 확률로 5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을은 3 나와야 되니까 2분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해서 게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갑이 또 첫 번째에서 이긴 거니까 요거는 변함없이 3분의 2, 2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그 다음요, 이번에는 병이 이겨야 되겠다. 병이 이기는 종류가 맞습니다. 4가 나와서 이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2분의 1에 2로 나눠져야 되겠는데요. 2분의 1 나오고 여기서 3분의 2가 이렇게 나와서 이기거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7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면 1 곱하기 뭐가 나와도 되겠고,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요 두 개는 이제 더하기해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병하고 갑하고 게임을 하는데 이겨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이제 5가 나와서 3분의 2가 나와야 되겠고, 이쪽은 작은 숫자 4가 나와야 돼. 즉 3분의 2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게임에서 을이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6이 일단 나와야 되겠습니다. 2분의 1 나왔고, 2분의 1 나왔을 때 그럼 갑은 뭐가 나와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갑은 아무거나 나와도 되겠고, 병은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자, 을이 돼 있으면 이제 갑과 병이 또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갑과 병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이겨야 되죠. 그럼 무조건 5인 3분의 2가 나와야 되겠고, 병은 져야 되는 거니까 또 3분의 2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을과 병이 게임을 해서 또 갑이 이겨야 되죠. 그럼 5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럼 3분의 2 되겠고, 요건 작은 숫자 2분의 1 나오는 2분의 1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끝났고요. 자, 다음 첫 번째 게임에서 병이 이긴다. 병이 이길 때 4로 이길 수도 있습니다. 4가 나와서 3분의 2, 3분의 2로 이길 때는, 이때는 작은 숫자들 나와야 되니까 2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3 나와야 되고, 2분의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7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7 나와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승리입니다.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승리. 요 두 가지 경우를 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갑과 을이 게임을 하는데 갑이 이겨야 되죠. 갑이 이기려면 3분의 2, 5라는 숫자 나와야 되겠고, 2분의 1인 숫자 나와야 되겠고. 자, 이제 드디어 갑과 병이 게임을 합니다. 갑이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에다가 이쪽도 4 나오는 3분의 2 확률 이렇게 처리 됐습니까? 자, 전체적인 이 네 개의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요, 이 경로를 뭐라고 할까요? 뭐 ABCD라고 해주면 해볼까요? 이게 좀 확률들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계산 결과를 쓰죠. 자,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 뭐 3분의 2를 보니까 3분의 2가 하나, 둘, 셋, 네 번, 3분의 2가 네 번 계산됐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하나, 둘, 세 번, 2분의 1이 세제곱 이렇게 계산된 게 첫 번째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산은요. 여기를 또 계산을 해놔야 되나요? 와우. 일단은 바깥쪽부터 계산 좀 먼저 할까요? 그럼 하나, 둘, 셋, 네 번, 3분의 2가 네 번, 그 다음에 2분의 1은 한 번, 그 다음에 계산. 이게 그러면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또 3분의 2가 되는데요. 이렇게 약분되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계산 끝났고요. 자, 그 다음 거는요. 3분의 2가 하나, 둘, 셋, 네 번, 3분의 2가 네 번, 2분의 1이 한 번, 두 번, 2분의 1이 두 번 이렇게 계산되겠고, 마지막 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계산 좀 미리 해볼까요? 자, 2분의 1 이렇게 약분되고, 그러면 9분의 1에다가 여기가 또 3분의 1을 더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9분의 4가 되네요. 9분의 4는 3분의 2 제곱인데, 그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3분의 2가 다섯 번, 그러면 2분의 1이 한 번. 이렇게 계산 처리도 됩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 3분의 2가 4번씩은 다 있는 것 같고 2분의 1이 한 번씩은 또 다 있죠. 이렇게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됐습니까? 자, 이거 공통으로 끄집어냈다가 되면 첫 번째는 남는 부분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 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고 4번에 한 번 나가고 두 번째 거는 그러면 3분의 2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4제곱 2분의 2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자 3분의 2라고 또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공통 처리해서 이제 나중에 산수하면 되는 걸까요? 됐습니까? 자 이제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통 끄집어낸 상태에서 지금 이게 형태를 보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형태의 지금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였죠? 그러면 A 더하기 C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부분이 공통적인 요소가 분자 분모에 다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약분해서 사라지잖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좀 의미 없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부분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4분의 1 3분의 2, 2분의 1, 3분의 2 이렇게 해서 더하기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되면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생각보다 좀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은 또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계산하게 되게 되면 4분의 3이 되겠고 여기는 3분의 4가 되나요? 그 다음에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분모 계산 다시 한번요. 12분의 9 9, 16 그렇게 되면 25가 됩니까? 25가 되겠고 여기는 4분의 3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약분되게 되니까 3이 되겠고 자 그렇게 하면 최종 계산 결과는 25분의 9 이렇게 처리됩니다. 됐습니까? 긴 시간 걸쳐서 겨우겨우 구했는데 있어야 됩니다. 25분의 9 있군요. 와 이거를 시험 장소에서 이 촉박한 시기에 그럼 다른 곳에서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서 여기서 차분하게 했어야 되는 그런 형태인가 봅니다. 자, 뭐 규칙은 나름 이해가 됩니다. 게임을 해서 그러니까 먼저 이 상황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갑이 먼저 이겼을 때, 갑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겼을 때 근데 갑이 우승해야 되니까 두 번째 무조건 갑이 나와야 되고 결승에서 갑이 이겨야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을이 이겼냐 병이 이겼냐 뭐 좀 달라지지만 결승전에는 갑이 이기는 일단 경로 자체가 네 가지 경로가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 경로에 따른 확률들을 계산을 쫙쫙쫙 다 한 거죠. 와 근데 이거 뭐 하나만 어디 중간에 미스나도 큰일 나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따져서 계산해야 되겠고 자, 이렇게 확률들 4개, 4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갑이 우승하는 경우, 우승했을 때 을하고 결승전에서 만난 이 경우, 여기서 이제 큰 트렌드 조건부 확률, 자, 요거 부분 처리해야 되겠고요. 자, 그나마 제가 좀 센스 있게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을 그럼 처리했다면 이 부분은 이제 없애버리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산수를 해서 그나마 좀 수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긴 과정에 대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와우. 설명 잘 이해 좀 하시겠습니까? 자, 좀 다시 듣기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제대로 좀 설명 잘 했는지 긴가민가 될 정도로 긴 문제 형태가 됐으니까 자, 집중력을 높여가지고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영복이가 인터넷으로 어느 맛집에 대한 후기를 검색하면 40%는 남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합니다. 그럼 60%는 여자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대충 이런 문제의 스타일은 정리를 잘해야 되죠. 자, 맛집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됐습니까? 그러면 남자, 여자 나눠지는 것 같죠? 자, 남자가 얼마였다? 40%? 40% 0.4라고 쓸까요? 40이라고 쓸까요? 일단 0.4 쓰겠습니다. 0.6 경우에 따라서 40, 60으로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자가 후기를 작성했을 때 단어의 제공이란 제공이 들어갑니다. 그럼 안 들어간다. 포함될 확률이 0.7이다. 그러면 0.7. 그러면 이거에 또 다시 0.7이면 어떻게 되면 0.67이 40, 0.42가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남자가 후기를 작성했을 때 제공이 포함되는 확률은 0.5. 그러면 또 이게 0.2 정도가 되겠네요. 합니다. 영복이가 제공이 포함된 후기를 찾았다. 그럼 제공이 된 것은 이 둘을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합쳐야 되죠. 0.62가 되겠죠. 제공이 들어간 후기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것이 남자가 작성한 후기. 야, 이게 전형적인 패턴의 조건부 확률 문제군요. 됐습니까?
제공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0.62분의 남자 0.2 이렇게 찾아가는 문제 됐습니까? 그럼 62분의 20인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뭐 그렇군요. 그럼 뭐 약분을 좀 해야 되겠죠? 약분을 좀 하게 되면은 2로 약분이니까 31분의 10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약분 안 되네요. 자, 정답은 이제 31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이제 답지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공이라는 들어간 조건은 뭐 A 됐습니까? 뭐 이런 형태로 좀 표시를 좀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단은 내용 자체를 이제 표로 이렇게 깔끔하게 표를 이렇게 좀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가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는요. 자, 남자의 들 확률이죠. 남자, 그 다음에 제공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남자의 확률 이런 형태니까 자, 제공이라는 맛집의 남자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풀어가는 거니까 자,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써진 그 형태들을 이제 기호로만 좀 나타내주면 큰 무리 없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잘 됐습니까? 자, 조건부 확률 확실하게 학습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어느 도서관에서 보유한 도서 현황을 조사했더니 50분의 3이 문학도서였다. 알겠습니다. 150권을 조사했는데 93권 이상 일 확률을 문학도서가 일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뭔가요? 자, 도서 하나를 딱 꺼냈을 때 이것이 문학도서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문학도서냐 아니냐 하는 거니까 이제 이항부표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몇 권 조사했다. 150권 조사했다. 5분의 3이 문학도서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행횟수가 충분히 커져가게 되면 정기분포를 따르는 거고요. 3은 90권 정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90 곱하기 5분의 2를 처리해야 되는데 자, 이건 얼마인가요? 5, 1은 5, 5, 8, 40, 2 되니까 36이니까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90권 정도의 문학도서가 나와야 되는데 됐습니까? 지금 93권 이상 그 다음에 96권 이하일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표준화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6분의 93도 계산해야 되고 96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정리분포를 고쳐갔을 때 당연히 2분의 1하고 1인 이런 값이 되겠고 그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표에 가서 0.2분의 1이니까 0.35하고 0.1가 되겠죠.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P 좀 써야 될까요? 2분의 1 Z값 1 요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 0.35에서 0.220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0.15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이게 지금 서술형이라서 제가 이제 조금 이게 Z값도 이게 사실 답지 쓸 때 한 방에 쓰면 안 되는데 두 번 나눠서 써야 되는데 자, 그냥 설명하다 보니까 또 한 번에 썼네요. 여러분들 좀 실망할 텐데 어쩌죠? 자, 여러분들은 두 번을 나눠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런 부분들도 서술형 때문에 제가 좀 살짝 좀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에 맞춰서 풀이를 좀 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자체는 큰 틀에서는 이해되셨죠? 자, 이게 이제 도서를 선택하였다 이런 부분들이 모집단에서 꺼낸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좀 정확하게 잘 알고 그냥 정상적인 이항분포 문제였다라고 좀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그리고 영복여고 시험의 마지막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느 수영 선수의 자유형 100m 기록은 모 표준편차가 0.1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0.6초 하겠습니다. 100m 기록 9회 기록을 임의로 추출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야, 평균을 구하라. 우와, 저 평균을 구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99%도 추정 한번 한 다음에 결과를 해석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학은 좀 눈치입니다. 자, 50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가평균이라고도 하는데 좀 익숙해집니까? 50을 끄집어내고 나머지 숫자만 미리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0.01이 되겠고요. 다음에 1.02, 다음에는 2, 49면은 마이너스 1, 48이면 마이너스 2, 48.9면 마이너스 1.1입니까? 마이너스 1.1 맞죠? 1.1 더하면 50 되니까 그럼 플러스 1.1 됐고 여기는
1.9 여기는 얼마가 부족한가요? 마이너스 1.93인가요? 1.93 3 됐죠? 자, 이렇게 되는 이런 숫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또 나중에 평균가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0.2가 남고 0.03이 남는 거죠. 그런데 요거랑 이렇게 세주면 상쇄됩니다. 다 지겠습니다. 와, 이거 합이 0이란 뜻입니다. 즉 평균이 얼마란 걸 구했습니까? 50이란 걸 구했습니다. 즉 표본 평균들을 구한 거죠. 표본 평균을 구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99% 신뢰 구간을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모 평균은 50에다가 더하기, 자, Z값 99% 추정일 때 3으로 계산하라고 했군요. 감사합니다. 자, 몇 개를 끄집어낸 거죠? 9개를 조사한 거죠. 루트 9분의 0.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약분되네요. 와우. 그러면 뭐 50 마이너스 이쪽에는 0.6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50.6초에서부터 49.4초 이렇게 되겠습니까? 해서 99% 추정한 결과를 구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와, 잘 됐습니다. 자, 다 끝난 게 아니네요. 또 해석하라고 돼 있네요. 와, 그렇다면 또 자료를 한번 좀 볼까요? 결과를 해석하시오 이런 것도 있는데 50.6, 50.6, 50.6을 넘어가는 자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와우. 그 다음 49.4, 49.4보다도 작은 자료가 왜 이렇게 또 많습니까? 와, 그럼 뭐예요? 99%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간 자료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신뢰 구간에 벗어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기록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기록들, 그죠? 특별한 기록들을 그러니까 예외에 해당하는 그런 기록들만 좀 모은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극상, 그 다음에 컨디션이 최하 이때의 자료들만 좀 주로 많이 모아놓은 그런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해석인데 이걸 뭐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자, 뭐 신뢰 구간에 벗어나는 자료들이 대부분인 그런 문제 형태, 특별한 형태의 자료들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였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결과 해석이 조금 약간은 좀 찝찝하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평균 구해야 되는데 이런 숫자들을 그냥 계산하지 않고 미리 이렇게 50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미리 이렇게 끄집어내고 나머지 숫자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차를 좀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합해서 됐습니까? 합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서 요거랑 이제 최종적으로 합치면 전체 평균 구해 가는데 우와, 완전 재수가 좋게 딱 50이 평균이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신뢰 구간 조사를 했고요.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Z3 뭐 이상한 게 없는데 이렇게 벗어난 자료가 많죠. 벗어난 자료가 많아서 조금 더 낯설기는 합니다. 자, 18번 중간에 간만에 평균 구하는 이런 자료까지도 좀 살펴봤는데, 자, 설명이 좀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8번 영목요구 해설 마지막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